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삼성전자의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역시 삼성전자였습니다. 바로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판단은 각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 연구개발비를 보면 2014년에 15조 3천억, 2015년 14조 8천억, 2016년 14조 8천억, 2017년 16조 8천억, 2018년 18조 7천억,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9년에 20조 2천억을 투자했습니다. 창사 이래로 1년에 20조를 넘게 R&D에 투자한 게 처음입니다. 역사를 계속해서 새로 써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실 메모리 반도체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는데요. 그거는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반도체를 놓고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는 사실 돈이 안 되는 분야입니다. 진짜 돈이 되는 분야는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삼성이 2030년까지 비메모리 1위를 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종잣돈을 어디서 마련했을까요? 메모리 반도체에서 마련을 한 겁니다. 돈 안 되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버는 돈을 진짜 돈 되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인공지능 등 차세대 기술 강화를 위해서 20조를 넘게 투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폭 투자를 늘렸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빠질 수가 없죠. 자, 이번엔 제가 조금 더 오래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세계에서 R&D에 가장 많이 투자한 10개의 기업을 선정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국내가 아닙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상위 10개의 기업을 추린 겁니다. 삼성전자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2011년에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돈을 R&D에 투자했습니다. 이때 당시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2012년에 세계 1위로 올라섭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연구개발비에 투자를 합니다. 2013년, 2014년도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연구개발비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순위가 떨어져서 세계 2위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세계 3위로 많이 빌렸네요. 많이 빌린 게 3위입니다. 제가 곰곰이 살펴봤는데 2011년에서 2016년까지 10위권 안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기업이 몇 개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인텔, IBM, 그리고 구글의 알파벳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인텔의 현재 위상을 한번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왜 중요한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결국에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이 미래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18년 자료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2018년에도 역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연구개발비에 많이 투자합니다. 1위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입니다. 삼성전자 밑에 있는 기업들을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폭스바겐, 화웨이, 애플, 인텔, 로슈, 존슨앤존슨, 다임러. 이렇게 쟁쟁한 기업들이 삼성전자보다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이 정도면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매출 대비 R&D 투자 퍼센트를 한번 보십시오. 맨 오른쪽에 있죠. 삼성전자는 7.8%입니다. 말 그대로 매출액 대비 투자 금액의 퍼센티지입니다. 삼성전자는 순매출액 대비 비중은 7.8%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매출액이 겁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출액 대비 13.4%나 투자하는데도 금액이 삼성전자보다 금액이 더 적다는 얘기입니다. 애플을 보시면 5.4%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금액은 상당히 큽니다. 애플의 매출액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알파벳과 삼성전자를 비교해보면 순매출액 대비 비율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금액은 한 20-30%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바꿔 말하면 알파벳보다 삼성전자의 매출이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미국 기업들이요, 시총이 다 1200조가 넘는 기업들입니다. 1200조에서 1700조 하는 기업들인데요. 삼성전자와 매출액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시총은 현재 300조에서 320조 정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물론 이게 100%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삼성전자가 정말 심하게 저평가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할 정도로 많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저평가 분명히 저는 심하게 받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조금 오래된 자료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2013년에서 2017년까지 반도체 부문만 놓고 한번 실적을 보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이 47%가 넘습니다. 영업이익률 47%가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참고로 2020년 1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은 약 11%입니다. 반도체만 놓고 보면 22% 정도 됩니다. 하지만 모든 부문을 합쳐서 보면 11%로 뚝 떨어집니다. 그게 왜냐하면 반도체를 제외한 스마트폰, 가전, 디스플레이, 하만 그런 나머지 사업들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심지어 디스플레이는 적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삼성전자는 반도체로 먹고 사는 기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 모양을 보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R&D 투자 비용과 실적이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R&D 투자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영업이익률 47%.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지금은 사실 이때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현재는 반도체만 놓고 봤을 때 20%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영업이익률이 급격하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요,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삼성이 2030년까지 비메모리 반도체 1위가 되는 게 목표라고 했죠. 비메모리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수익성이 훨씬 더 좋습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높아요. 그 얘기는 영업이익률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매출을 올렸을 때 나한테 떨어지는 돈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미국이 혼자 다 해먹고 있습니다. 이 꿀단지 시장을 미국이 다 쪽쪽 빨아먹고 있어요, 지금. 한국은 고작 4%밖에 못 빨아먹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까운 시장인데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돈이 되는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현재 점유율이 이렇게 낮은데도 삼성은 세계 2위를 하고요. SK는 세계 4위를 합니다. 지금도 이 정도인데 2030년에 정말 삼성이 1위를 하면 판도가 어떻게 바뀔까요? 반도체 세계 1위는 아마 씹어먹을 겁니다. 비메모리 점유율은 분명히 저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 상승 속도가 얼마나 될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길게 보면 꾸준히 우상향을 할 겁니다. 지금 삼성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파운드리 분야입니다. 파운드리 세계 최강자인 TSMC를 과연 얼마나 따라잡을 수 있을지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지 센서입니다. 이미지 센서는 현재 소니가 세계 최강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파운드리보다는 이미지 센서에서 세계 1위를 할 확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니가 조금 더 만만합니다. 삼성전자가요, 이미지 센서 겁나게 잘 만듭니다. 현재는 비록 세계 2위이지만 기술력은 거의 소니를 앞지른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파운드리는 상황이 조금 달라요. 기술력도 TSMC가 앞서고 있을 뿐더러 팹리스 업체에서 기술 유출을 이유로 삼성전자에게 물량을 별로 주지 않습니다. TSMC는 오로지 파운드리만 전문적으로 합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종합반도체 업체입니다. 설계와 파운드리 사업을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팹리스 업체들이 아무래도 좀 찝찝하겠죠. 삼성전자는 설계 능력도 꽤나 뛰어난 기업인데 그럼 아무래도 본인들의 어떤 설계 능력이 노출이 된다는 그런 찝찝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TSMC가 팹리스를 안 한다고 해도 마음만 먹으면 빼돌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어찌됐든 파운드리는 이런 난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술력도 살짝 떨어지는 데다가 이런 종합반도체 업체라는 불리함을 안고 가는 것이죠. 반면에 소니는 회사 규모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고 기술력도 삼성전자에 비해서 그닥 높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좀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 소니를 잡는 것이 더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삼성은 분명히 이미지 센서에서는 세계 1위를 탈환할 겁니다. 물론 시간은 조금 필요하겠죠. 파운드리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1위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1위를 한다고 해도 10년 안에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미지 센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것을 너무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역시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아직도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일단 열심히 해서 제가 좋은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